우리들이 만들어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성동구의 놀이터 성동 FM 라디오. 오늘 수다 이슈다에서는 그 매너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매너 하면은 저는 제가 이제 30여 년 만에 이제 여기 한국에 와서 느끼는 것들은 그 매너의 차이가 엄청 느끼거든요. 제가 여기 한국에 있을 때 그는 지하철이나 뭐 거리에서 어깨에 부딪히고 가는 사람들이 뭐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지하철이나 어디에서 어깨 부딪히는 사람도 거의 없고 서로의 그 거리도 지키고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가끔 모르고 이렇게 범하는 매너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영화 킹스맨의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가 먼저 딱 생각이 나는데, 기본적으로 인격 형성에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되게 좌우가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남한테 배려를 하지 않고 내가 편하다, 내가 불편하다, 그걸로 그냥 잣대가 있는 사람들은 남한테 뭔가를 잘못했다는 인식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의외로 많이 만났거든요. 저는 뭐 지나가다가 어깨침 정도가 아니라, 저는 건널목에서 파란색 신호등에 제가 걸어가는데 앞에서 자전거를 버젓이 막 타면서 제가 이렇게 안 피하고 이렇게 갑자기 그냥 서 있더니 나한테 욕을 하는 거야.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렇게 자전거를 막 돌진을 하고서 제 앞을 팍 지나가는데 저는 깜짝 놀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했더니 뭐야 이러면서 욕을. 그러니까 되게 기본 이하에 그냥 자기가 불편하고 싫으면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매너가 우리 아직까지 좀 아닌 사람도 많이 남아있다는 거에 있어서 좀 뭐라 그럴까, 안타까움? 우리나라가 수준이 그래도 높아졌는데 왜 그러지? 그런 약간 화가 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근데 함께 사는 건데 일단 내가 있고요, 너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있는 건데, 우리는 약간 그런 게 나와 너의 경계가 참 모호한 문화권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냥 내 집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 집. 그러면 다른 사람은 우리 집 들어와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표현이 우리라고 써서 제가 느끼기에는 내가 느끼는 걸 남들도 다 그렇게 공감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계가 모호한 게 문제다는 생각이 들고, 방금 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이 자전거가 다니는 길과 인도가 구분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막 갈등이 생기고 부딪히잖아요. 근데 어떤 경계가, 그런데 이게 나와 너의 경계를 정확하게 구분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아까 전에 당연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룰도 그게 법이 뭐가 더 우선순위야 라는 걸 모를 수가 있고, 그런데다가 또 우리는 또 관계가 갑을이라는 게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기 싫어서 목소리 크게 내고 화내면 이긴다 생각해서 지지 않으려고, 내 권리를 침해받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갈등이 또 커지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나랑 너의 경계가 되게 다르다, 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다른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규칙을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좀 친절하게, 내가 알기로는 이게 우선순위인 거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화를 내면 저쪽도 지기 싫으니까 화내고 그러면 갈등이 더 커지고 뭐 그런 것 같아서, 일단 내가 너랑 다르다라는 차이를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바운더리에 대해서는 너무 침해하지 않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에티켓이 아닐까, 기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 선생님 말씀 의견에 동의하는 게, 그거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화내지 않고 말하는 거. 맞아요. 내가 지금 겪은 얘기를 그대로 화내지 않고 말하는 거. 화를 내면 일단은 화내는 거에 화로 싸움이 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화내지 말고 그 상황이 벌어진 상황을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내가 남한테 지켜야 될 예의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먼저 화내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건 상대방은 안 당연할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쵸. 내가 맞아. 너 이거 알아야 되는데 왜 모르고 있어 이거잖아요. 네. 그게 따지는 게 아니라 모를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확인해보고 그 절차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목소리만 크면 이기는 것처럼 계속 화만 내고 싸우는 거는 대화가 되지 않아서, 그렇죠.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어디 가나. 경계가
정확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게 이제 상대방의 존중이고 배려인데 네, 그래서 내 감정을 먼저 생각하니까 화부터 내는 거죠. 상대방의 잘못만 먼저 보이고 맞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한 행동은 모르고 할 수도 있는 행동이니까 일단은 화내지 않고 이거 이런데요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물어보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화를 내기 시작하면 대화가 되질 않죠. 점점 문명이 발달할수록 생활이 복잡해지고 또 메트로폴리스 거대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에티켓이나 매너 같은 게 되게 중요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타고난 품성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왜 매너 얘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갑질이거든요. 왜 백화점 모녀 갑질 사건 뭐 이런 것처럼 어차피 그분들도 우리랑 똑같이 교육받고 다 나왔을 때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갑질 형태를 보이는 사람들은 또 인성의 차이인 거기도 하니까. 예. 그 매너하고 뭐 에티켓 얘기했을 때 그 정치인들 왜 뉴스 시간에 나와서 양당이 나와서 뭐 이렇게 할 때 있어요. 그 아까 이제 에티켓 뭐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은 가르쳐 줘야 된다는데 이분들은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뻔히 알면서 상대방이 불편할 것도 알고 국민들이 불편할 거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모르고 하는 거는 차라리 이제 당신 이런 거 좀 놓친 것 같다 이렇게 가능성이라 있는데 그래서 나는 나와서 하면은 가능하면은 안 봐요. 나는 안 보려고 해요. 그냥 내가 그냥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권력과 부와 뭐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하 구조에서 알 것 다 아는 사람들이 강자들이 매너나 에티켓에서 자유로웠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근데 매너 어떤 정치인들께 놓고 보면은 무슨 뭐 나라를 구하는 뭐 어떤 엄청난 뭐 제도를 법을 만들고 뭐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그 사소한 일상 있잖아요. 일상에서 보이는 태도, 어떤 뭐 큰 일을 막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사소한 그렇죠. 일상에서 나오는 태도들이 그런데도 그 사람의 전부를 그냥 보여주는 거 아닌가. 부총장님 얘기해도 되나? 우리 부총장님 매너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제가 국민기자단 활동할 때 이제 글을 쓰려고 그 인문학당 처음에 오픈했을 때 가서 이제 했거든요. 근데 보통 제가 그 전에도 이제 여기 행사하는 걸 많이 공동체 하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굉장히 의전을 받고자 하는 게 굉장히 강한 정치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거품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프로그램은 사실 구청장님 이야기를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그 프로그램 인문학 강의를 들으려고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랬더니 그 의전 받는 거를 생략하고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딱 배려하시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위주나 나의 권위 의전을 받거나 이런 거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의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행사의 본질이 뭔가 이거에 가치를 주는 사람이라 근데 그런 걸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에 우리 이필렬 선생님하고 우리 독서 토론하면서 이제 사람의 그 뭐 성격, 품격 이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바뀔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지금 매너를 지키고 뭐 에티켓 지키는 게 약간은 그 사람의 성향, 품성 이런 게 인성 뭐 이런 것하고 관계 있는 거 알아요. 알면서 이제 그냥 나는 뭐 이 정도는 무시하고 너는 견뎌내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참 힘든 거지. 그리고 고려하려고 권력을 갖고 싶은 힘을 막 행사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저는 약간 그런 생각 드는데 아까 교육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무진님께서 교육의 문제가 아닐까요? 그랬는데 사실은 그런 걸 굉장히 경쟁을 강조해서 얘기해서 옆에 있는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지 말고 1등 해야 돼. 이런 문화 속에서 계속 그래서 저는 이제 학원을 했기 때문에 강사들을 뽑잖아요. 근데 굉장히 이런 토론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희 방송국에 참여도 해서 그런데도 뭐 얘기하고 싶으면 이 안에서 다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항상 원장인 저를 만나와서 저 이렇게 하는데 의견을 내요. 그리고 저를 높이 평가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학벌이 좋은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뭐냐면 내가 타인의 말한 것보다 평가를 높게 받아야 돼. 경쟁에서 난 이겨야 되는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통 그런 친구들이 이제 이 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제 지도자가 되잖아요. 리더가 되고 그리고 최근에 연대 서울 그 대나무 숲에 보니까
당연히 이런 건 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이렇게 고생해서 공부해가지고 경제 그렇게 이겼는데 우리 자라오네. 특권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문화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경쟁, 옆에 있는 배려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너 쟤보다 더 열심히 해서 1등 해야 돼. 당연히 누려야 이런 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만나면 누가 갑인지 정하고 서열 정하고 힘 행사하고 내 목소리 내 뜻대로 관철되는 이런 비틀어진 게 엘리트네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에티켓이 왜냐면 이게 문명이 지금 이제 글로벌 시대가 돼서 맞아요. 이 동양식 문명과 서양식 문명의 에티켓이 서로 다르잖아요. 서로적 사회적인 규율도 틀리고 우리는 이제 다르고. 뭐 대가족 사회고 어르신 애들 예뻐하고 같이 공동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도 하고 지나가는 얘기 보고 아이고 예쁘다 막 진짜 강아지도 만지면 안 된다면서 남의 집 예전에 강아지도. 미국에서 예. 고추 만지면 아들이면 그러니까. 자랑스러우니까 예. 고추 만지고 막 이러면 예. 그런데 고추 그래서 만지고 고소당한 고소당한 할머니. 그런 식의 이제 무슨 문화의 과도기 마냥 그런 에티켓 이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내려가서 그런 에티켓까지도 이제 우리가 서양식 문화 서양식으로 가다 보니까 서양식 에티켓을 많이 받아들이는 거가 아닌가. 근데 이제 우리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리 정서상으로는 뭐 이런 것까지라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도 이제 지금 많이 서구화가 돼 있는 상태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시대 변화라고 생각해요. 근데 최근에 되는 그 건데, 올림픽에서 펜싱 경기 할 때 보셨어요? 근데 보통 이제 심판한테 내가 부당하다 할 때는 서양에서는 내가 부당함을 공격적으로 표현해서 심판한테 예, 이게 예. 부당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나라 선수는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나라 이제 펜싱 선수 하면서 오사카 선수. 겸손하게 예. 그 심판도 왜 그렇게 했냐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사람이다. 근데 공격적으로 기분 나쁘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절을 하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역시 K 그래서 완전 세계적으로 핫하더라고요. 규칙 자체가 예. 지금 태권도에서는 그거 할 때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 두 손으로 갖다가 네네네. 받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충돌했는데 예전에는 예, 그쵸. 서양에서 이런 게 우위에 있고 우리는 왜 이렇게 비굴하냐라는 식으로 논의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 위상이 달라지니까 우리가 항상 고개 숙이고 하는 거를 너무 근사하다라고 막 세계가 글로벌 시대니까 어느 정도 좀 좋은 거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 좋은 걸 또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 네, 저는 요즘에는 약간 국뽕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목소리 듣고 싶을 때요. 한마디 하셔야지. 요거. 매너가 한국말로 태도, 네. 예의, 예의. 예절. 그렇게 생각하면 뭐 답이 나오죠. 그걸 지켜야 되는 거지. 안 지키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그 영어로 한 게 좀 문제였어요. 태도. 아, 그런 거라고. 에티켓은 뭐 우리 말로 하면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해야 되나? 단어 개념 규정을 한번 규율? 뭐 이런 건가요? 사회적 아니 나는 구글에다가 이거 매너하고 에티켓 한번 찾아봐야 네. 되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었어요. 그래서 찾아보지는 한번 못했어요. 정확하게 보통 그런 거 논의할 때 그래서 사전적 나는 의미를 그걸 뭐 여기 나좀뭐 이렇게 뭘 고려하고 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두 개를 약간 같은 그런 차이 말인가? 아닌가? 에티켓은 제가 이제 클래식 전공을 했으니까 음악회 가서 클래식 음악은 여러 악장이 한 곡이거든요. 근데 만약 그거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들은 1악장 끊는 다음 박수를 막 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가 아니라 뭐냐면 연주자를 위한 거예요. 아직 그 사람들은 한 곡이 끝나기 전까지 계속 머릿속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다른 분위기로 변하는 2악장 사이에 잠깐 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순간에 박수를 치게 되면 집중력을 흐려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에티켓인 거죠. 그러면 그 에티켓을 어느 정도 알고 거기에 가야 되나요? 가야 되는데 모르면 눈치를 봐야 되는데 막 박수가 나오는 경우 그럼 끝까지 박수를 이 사람들이 치면 안 되는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끝까지 또 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에티켓 정도는 뭐냐면 어떤 규칙인 거지 사람들끼리. 클래식 음악에는 이런 에티켓. 제가 이제 굳이 생각해보면 매너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양심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고 에티켓은 약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규칙을 세워놨는데 거기를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그 네. 생각은 구글에 물어봤습니다. 네. 매너와 에티켓의 차이 네. 나오네요. 그랬더니 우리는 매너, 에티켓과 매너가 같은 예의라는 뜻으로 이제 주로 쓰는데요. 차이가 분명히 있대요. 그래서 에티켓이 예의의 유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해주는 형식이라면 매너는 그 형식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라는 그러니까 에티켓이 더 말씀하신 큰 범위지. 그렇죠. 그 태도, 그 다음에 예. 버릇, 그 다음에 몸가짐 네. 이렇게. 저도 그렇게 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에티켓을 아까 규정하는 거 보니까 신사숙녀가 가지고 있어야 할 이렇게 하니까 그 격이 있는 거가 있으면 이제 이 에티켓이 있다. 이제 그런 게 신사숙녀 안 닿다 그러면은 제가 짐승 같다 그러면은 없다. 에티켓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우리 문화가 자랑스럽게 느껴져요. 좀 거칠고 상대방의 경계가 모호하긴 하지만 이 감정을 드러내고 타인의 감정도 더 공감 많이 하고 그러면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거기서 너무 자기 본의만 아니면 되겠는 거죠. 우리나라의 매너가 아까 처음에 나왔듯이 내가 불편하면 무조건 욕하고 남한테 신경 안 쓰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우리나라의 좋은 점에서 조금 더 추가로 매너는 조금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매너가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진짜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표현은 이제 하지만 이제 내가 기뻐서 표현하는데 상대방도 기쁠 거라고 생각했으면 좀 표현하는 건데 아니면 아니었어 하고 공감을 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아까 오하기 짖는 게 아니고. 하신 얘기 약간 반론을 하자면,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매너는 대부분 다 좋으신 거고, 이제 일부 또는 이게 너무 SNS 시대가 되고 개인 유튜버들이 방송 많이 하면서 일부 안 좋은 얘기들을 이제 수면으로 많이 끄집어내잖아요. 너무 개인적인 자기 에피소드를 너무 맞아요. 일반적인 에피소드처럼 끌어올리면서 어그로. 별로 안 좋은 부정적인 그런 얘기들을 일반적인 것처럼 퍼뜨리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뭐 내 성선설 성악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는 내 주변에서 그렇게 예의범절 없거나 그렇게 저기 한 사람은 없지만 일부가 너무 눈에 띄면 그런 사람들은 기억에 너무 이렇게 악한 것들은 기억에 더 오래 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기분 나쁜 경험은 정말 계속 각인되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뭐, 악화가 양아를 부축한다 그 말은 좀 뭐 약간 그런 거긴 하지만 저희도 마을 미디어라기 그렇죠. 때문에 기존 미디어에 대한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냐면 미디어는 시청률을 의식해서 사람들이 많이 봐줘야 되는데 정말 사람들이 정말 사이좋게 잘 지냈다 이런 얘기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극적이고 범죄, 극한의 범죄를 뭐 얘기하지 뭐 원래 윤리위원회는 윤리 규정에는 벗어나지만 그런 방송들을 많이 트니까 만약에 세상을 그런 창을 통해서 보면 세상을 참 살 곳이 못 되는구만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그렇게 자극적이고 그런 걸 한다는 걸 좀 전제를 하두고 볼 필요는 맞는 것 같아요. 매너와 에티켓에 대해서 대화 나눠봤고요. 여러분들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 서로 이제 매너와 에티켓을 더 이제 잘 지키고 모범이 되는 행동들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